네, GSM입니다. 어제 오늘 항공과 수시 1차 면접이 2년제 기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이 면접 다녀온 후기를 또 참고로 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많이 구하시는 그 한강 카페에서 또 그 면접 후기들 올려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 문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질문 문항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 2차 그리고 정시 때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야 하는지, 어떤 거는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지 이제 문항의 그 특색별로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항을 3가지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일단은 모든 항공과에서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기본 문항의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본 문항을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응용 문항을 두 번째 카테고리로 한번 묶어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기본 문항과 응용 문항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순발력이나 자연스러움,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좀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질문 문항을 또 세 번째 카테고리로 한번 묶어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기본 문항과 두 번째 응용 질문 문항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공과에서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지만 특별히 인하공업 전문대와 장안대 같은 경우에는 공통 문항이 아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2차를 준비를 하실 때는 인하공전과 장안대 면접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예상치 못했던 순발력을 요하는 질문에도 한 번씩 노출을 해보면서 많이 답변을 하는 연습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좀 없다, 그 전에 면접에서 내가 너무 긴장됐다, 기본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편하게 답변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 문항을 일단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첫 달에 클래스 1이라고 해가지고 기본 문항만을 다루는 문항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답변의 힘을 좀 길러주는 데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갖추어져도 사실 어느 항공과 면접에 임하든 70% 이상은 좀 더 편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그 기본 문항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 문항은 15가지예요. 이 15가지를 완벽하게 에피소드와 정리를 한다면 정말 거의 50개가 넘는 응용 문항에 대한 답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가 되는 문항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항공과에서 가장 출제가 높은 빈도의 문항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자기소개를 넣었어요. 근데 자기소개라는 그 항목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본인을 색깔이나 동물이나 기타 등등 어떤 거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아라 라는 질문도 똑같이 자기소개에 포함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격의 장점을 넣었고요. 성격의 장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든지 강점이라든지 좋은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 문항이고요. 세 번째는 단점이에요. 본인에게 부족한 승무원 자질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이런 것도 단점에서 다 응용을 해서 기본 문항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취미 특기 문항이고요. 취미 특기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도 충분히 드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 취미 특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또는 여가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기 같은 경우에는 학업 이외에 어떤 부분에 좀 열정을 쏟았느냐라는 질문에도 이 특기 부분을 응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주변인들의 평가 부분이에요. 주변인들의 평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 부모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별명은 뭐냐, 대인관계는 어떠냐,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문항이에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원 동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원 동기도 하나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 두 가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원 동기, 본인이 왜 승무원이 되고 싶었는지, 승무원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었던 사람 또는 영향력을 줬었던 사람, 이런 게 다 지원 동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지원 동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빠뜨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 동기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 답변을 여기서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획 및 포부라고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계획 및 포부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이 학교에 가서 뭐 배우고 싶냐,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일 것 같냐, 입학 후에는 어떤 것을 배우고 싶냐,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문항이 되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진로에 관련된 문항이에요. 진로는 어느 항공사에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항공과 이외에 다른 전공하고 싶은 과목이 있는지, 이거는 승무원이 아니라면 어떤 직업을 할 건지, 이런 거랑 또 다 같이 쓸 수 있는 문항이 되겠죠. 아홉 번째, 준비 과정에 관련된 문항이에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 노력했던 거, 어떤 게 가장 어려웠는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응용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 과정에 대한 문항이 아홉 번째 문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열 번째 문항은 어떤 거냐면요, 경험에 관련된 문항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최고의 서비스, 최악의 서비스, 그리고 살면서 가장 보람됐던 거, 슬펐던 거,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경험들을 한번 한 4가지 정도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이 받았던 최고의 서비스는 곧 여러분들의 서비스 가치관으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1번째 항목입니다. 11번째 항목은 이제 롤모델 항목인데요. 롤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경하는 사람에서 또 유추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도움을 받았던 사람, 이것도 역시 롤모델 문항에서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12번째, 이제 승무원의 자질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승무원의 자질은 정말 모든 항공과마다 꼭 물어봤던 거고요. 이거를 안 물어봤던 항공과는 단 한 군데도 없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문항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비중이 높았었어요. 자, 자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않는 것, 크게 2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장점과 단점을 활용해서 해도 되고, 장점과 단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질들을 얘기해도 되고, 그 자질을 갖출 수 있었던 그런 경험, 또는 그 자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잘 응용을 해서 만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자질에는 또 본인을 꼭 뽑아야 하는 이유까지도 같이 응용해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8번째 문항입니다. 숨이 차네요. 자, 18번째는 이제 주변인들에 관련된 문항을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주변인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한 3명 정도를 선정을 하셔서 주변인들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15번째는 바로 스몰톡입니다. 오늘 학교 왔더니 느낌은 어떠세요? 오늘 면접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소소하게 물어보는 그런 스몰톡 부분에서 너무나 오버스럽게 답변을 해버리면은 좀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겠죠. 그래서 스몰톡 같이 면접장의 느낌, 학교의 느낌, 뭐 먹었는지, 수시 끝나고 뭐 할 건지, 기타 등등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하신다면 면접 여러분들 수시 2차 그리고 정시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 어떤 질문에 있어서든 그렇게 크게 두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외에 인하공전이나 그리고 장안대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 이외의 질문들을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좀 보면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또 하신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항목들을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결과 수시 1차에서 얻기를 저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